네,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갑 화도 수동 호평 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예, KBS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과방위원장이신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임명됐는데. 일단 그건 예정된 수순이었고요. 그리고 박민 사장이 이렇게 아웃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생각 못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예, 못했고 그래서 이 의회의 결과는 KBS를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분 대통령의 결기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민 사장은 확실히 장악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답변 과정에서 김건희 윤석열 두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반하는 얘기를 한 것도 있었습니다. 뭡니까 사실은. 그게? 예를 들면 그 나비 부인 관련하여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 친일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시대 상황이. 그런데 그런 취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게 친일인지 알았냐, 알고서 했냐 이런 취지의 질문들이 많이 오갔고 그때 친일인 줄 알고 방송했다면 미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용산이 저는 뭐 신친일파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매우 친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금기 성역을 넘은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석하시는군요. 네. 박장범 후보자 지금은 사장이죠. 인사청문회 해볼 때 총평을 좀 해주시죠. 우선 태도로 봤을 때는 박장범 후보자는 그동안에 저희가 인사청문했던 사람에 비해서는 중립적인 형식을 취하려고 매우 노력했다. 그러나 선은 넘지 않았다. 예를 들면 파우치 사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그 문제의 신년 윤석열 대통령 대담과 관련하여 끝까지 파우치와 관련하여 사과하거나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이 사람이 파우치 때문에 사장이 됐구나. 그런 확신을 저희에게 줬고요. 그다음에 그날 이제 막판에 가서 청문회 3일째도 참고인이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23일 날 사장 후보자로 박장범 사장이 추천이 됐는데 22일 날 박민 사장에게 용산에서 교체 통보를 했다. 그리고 그것을 다수의 KBS 내부 종사자가 들었다. 그런 증언이 나왔죠. 그 증언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뭐 사전 내락설입니다. 용산에 누군가 어떤 힘 있는 분에 의한 사전에 박민은 교체하고 박장범으로 가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 그랬기 때문에 KBS 이사회의 여권 이사들이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박장범 후보를 추천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의심에는 하여튼 그 7명 전원에게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죠. 뭐 주로 이사장에게 내려보내는데요. 워낙 이사장에게 내려보냈을 때 이제 되게 그런 방식을 쓰는데 그랬을 때 불확실할 수도 있어서 뭐 저는 전원에게 다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방식은 좀 이번엔 치밀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검증을 갔는데요. KBS. 그 현장 검증을 통해서 이사회 당일 노조가 출입을 막을 것을 예상해서 여권 출신 이사들만 아침 일찍 회의가 9시 반이면 7시쯤에 다 KBS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권 이사들과 같이 박장범 후보자가 동행했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향후 KBS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가요 혹시? 일단은 저희가 인사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사실 예전 같으면 임명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만 이 정권은 인사청문회를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폭로한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과연 박장범 후보자가 저는 용산에 미션을 받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종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지금은 중요하고 지켜보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미션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미션을 의심하십니까? 그거야 이제 완벽한 그 친윤 친김건희 방탄 방송 방탄 보도를 하라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저께 KBS 뉴스에 김태규 대행이 나와서
뭐 다른 내용을 했습니다만 핵심은 방통위 2인 체제 때문에 2인 구조 때문에 방통위가 안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하려고 나온 것 같았고요. 그 나머지는 핑계가 아니었나 싶고 이겁니다. 이렇게 편향적으로 헌재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12월 2일 날 헌재 그 변론 기일을 앞두고 김태규 대행을 부릅니까? KBS가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친윤 친김건희 방탄 보도로 바꾸려는 의도다. 그리고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제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 1심 선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건 22년 전 사건을 가지고 이거 리바이벌 2번이나 지금 이제 관련해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은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이제 문제 삼는 건데요. 이것부터가 저는 표적 어거지 기소였다. 수사도 어거지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위증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 단어도 위증교사잖아요. 위증이 재판 과정에서 벌어져야 했고 그다음에 교사를 해야 그렇습니다. 되고 위증과 교사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연관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이게 뭐 없었던 일처럼 뭐 떠드는데 청산가리 사건 옛날에 있었고 그것도 법원이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위증과 교사 사이에 내용상의 연관성. 그리고 그 위증할 것이라는 그런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인지 여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법원의 판결이 상식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판결. 저번에 그 정치자금법이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이요. 1심에서 예상 못 하셨죠?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저로서는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안을. 근데 허위사실이란 그 허위 사실이 있어야 돼요. 의견이 아니라. 그게 구체적으로 250조에 공직선거법 250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직업을 속이거나 경력을 속이거나 이런 것에 행위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굉장히 모호할 수 있다. 이게 전제된 법안이에요. 그 법안이. 그런데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님을 개인적으로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잖아요. 그다음에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하여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 부분이 사실은 더 핵심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그 최근에 그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회의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응하지 않을까, 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이 워낙 생각보다 세게 나와서 터무니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가지고 징역형을 때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에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다른 그 후원금과 연관된 게 얹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그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라 저는 늘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 1심 판결은 터무니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심 2개 나왔고요. 나머지 재판도 이제 줄줄이 있고요. 나머지 재판도 그러니까 많은 지지자들께서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제 검찰이 기소할 때 수법이 쪼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 개가 가면 이게 다 무죄여도 혹시 하나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심리로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시면 정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3자 뇌물죄 같은 거 성남FC 그러면 대한민국 지자체 기초지자체 단체장 걸릴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성남FC가 이재명 대표 개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제3자 뇌물로 어거지로 엮으려니까 뇌물이 뭐냐. 이재명 시장이 얻은 그 이익이 뭐냐. 그게 다음 선거에 유리한 여론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다 이런 종류고 대장동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돈 받았다로 시작한 건데 돈도 못 찾아냈으면 포기해야지. 그거를 업무상 배임으로 했잖아요. 업무상 배임은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해서 기소한 사람들 있었잖아요. 국정농단 때. 그때 업무상 배임 부분은 나중에 거의 다 무죄 받았습니다. 알면서 기소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판은 계속 있고요. 네. 예? 내년 2심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저희는 법과 네. 원칙대로 예. 따박따박 대응할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가 분열되길 바라는 세력들이 예를 들면 어떤 언론들이 계속해서 뭐 이렇게 갈라치기 보도를 하는데 예. 안 그렇습니다. 내부가. 예.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법원장이 네. 뭐 재판 땡긴다 뭐 이런 네. 어떤 얘기들을 하고 어떤 그게 현실적인 리스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예. 그 위중교사 건에 대해서도 그 국회의원이 국힘 예. 그 법정 구속된다는 내용의 예. 징역형 실형을 받을 거라는 내용의 기대성 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안 벌어졌잖아요. 예. 그게 다 기대성이고 그다음에 그 예를 들면 재판이 진행될 때 성남 FC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제3자 뇌물죄, 어거지 뇌물죄 그거의 경우는 증인이 몇백 명입니다. 예. 그 재판이 몇백 명 증인을 그 이 대표 측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검찰이 요청했거든요. 예. 예. 그게 얼마 가겠습니까? 그 증인 다 부르려면. 예. 그러니까 질질 끌겠다 이런 취지고 예. 흠집 내겠다는 것이고 뭐 그 대법원장이 6개월 내로 끝내라 그러면 판사님들이 무슨 거기 뭐 AI가 아니시잖아요. 예. 판단할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요. 네. 이번엔 좀 다를 거라는 기대를 조금 하십니까? 여당이? 어떻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안 하세요? 예, 저는 안 합니다. 예. 그런데 내부에선 그런 흐름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헌성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정말 웃기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박근혜 국정농단 때 야당이 임명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박영수 특검을 다 알려졌잖아요. 박지원 대표가 바른미래당인가 예. 그쪽에서 추천해서 된 거예요. 예. 그때도 야당 추천이었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박영수 특검에 거의 수사팀으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 위헌적인 것이죠. 그러면 예. 그럼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건가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2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예, 대응하십니까? 거부권 행사는 계속되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발의하지 않을 수 네. 없는 게 계속해서 범죄 혐의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줄줄이 범죄 혐의가 나오는 영부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교착 상태를 어떻게든지 좀 뚫어야 된다 이런 열망도 있는데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열망이 예. 있고 답답하시겠죠. 예. 그런데 그래서 법이 있는 거. 예. 예, 그래서 법에 따라 저희는 하는 거고. 법에 예. 어떤 법 말씀? 뭐 상설특검법을 아, 하는 예. 거죠. 예. 그리고 그 상설특검법 관련하여 예. 거기도 역시 특검은 예. 행정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예. 크게 보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임명을 안 할 거란 전망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 상설특검법은 예. 그 특검법 내용 안에 3일 안에 네. 임명해야 한다로 돼 있어요. 머스트. 예. 그거 임명 안 하면 법률 위반이죠. 예. 대통령이 재직 중에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예.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런 국민이 거부할 사유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상설특검도 특검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낼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한적이지만 예. 야무지게 특검이 임명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의혹들을 상당 부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십니까? 상설특검으로도? 네, 지금 저는 특검. 예. 뭐 100%는 아니지만 예. 70%는 할 수 있다. 예. 네, 그렇게 그렇게 보시는군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최 의원님은 왜 그 여당의 지금 분열상 네. 그것 때문에 기대하는 의원님들도 계셔서 여쭤보는데 네. 왜 별 기대를 안 하십니까? 혹시 이건 그- 한동훈 대표의 처지 때문입니다. 예. 지금 한동훈 대표는 게시판 논란으로 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아마.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 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고 해요. 예. 그게 알려졌어요. 그분들이 늘 따지는 법적으로 문제 없거든요. 예. 정치적인 책임만 지면 돼요. 예. 그런데 이 아내가 글을 썼다는 부분이 정말 아내가 썼으면 괜찮은데 예. 그거는 좀 망신하고 넘어가면 예. 되는데 제3자가 아내 계정으로 했을 경우 실정법 의심하고 위반이라는 있지 말씀이시죠?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거는 되면 국민의힘 업무 방해예요. 예. 당장의 업무 예. 방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방해하면 딱 떠오르는 게 드루킹 특검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도 저도 못하는 늪에 갇혀 있다. 그래서 한동훈계가 쉽게 이탈할 거라고 네. 저는 판단할 수가 없다. 다른 하나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예.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예.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예.
불안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단일 대우가 단단한 데서 그 단일 대우가 있다는 얘기는 말은 불안하다. 불안한데 단일 대우가 그래서 아니다. 단일 대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른바 친윤계의 어떤 의견을 잘 따라가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네.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지금 단일 대우가 아니라는 말이고요. 예. 정치인의 말은. 예. 그리고 나는 이번에는 일단 예. 그 특검에 뭐 우리가 조직적으로 움직이진 않겠다? 않을게. 예. 그럼 이렇게 주고 당신들 말 잘 공개적으로 들을게 이런 말이라고 그러면 예. 내가 이렇게 해주면 당신들도 뭐를 줘야지. 예, 그런 걸로 저는 이런 해석하시는군요. 정도의 얘기로 보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한동훈 대표가 걱정하는 것은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면 단일 대우를 계속 주장해야 됩니다. 예. 그럼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공공한 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예. 그런데 그 정치적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최 의원님? 뭐냐면 친윤은 한동훈 대표의 어떤 입장과 상관없이 쫓아낼 결심을 했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그 결심은 예. 친윤이 한 게 아니고 용산이 했나요? 김건희 예. 여사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운명은 어디로 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저는 예. 예상은 잘 안 하지만 예. 당 대표에서는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봅니다. 예. 어떤 행위를 해도 안 쫓겨날 예. 그 대응을 이렇게 하면 안 쫓겨날 시기가 있었는데 그걸 예. 다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는 언제였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 제3자 특검. 제3자 특검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예. 그다음에 이번에도 제3자 특검에 야당 비토권 있잖아요. 예. 그거 삭제하라고 요구를 해야지.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예. 이게 다 놓친 시기인데요. 결정적으로는 대통령 면담했을 때 이 예. 사진 예. 나왔을 때 예. 그때 나와서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때 그냥 다시 90도 폴더와 같은 예. 태도였잖아요. 그래서 시기를 놓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최 의원님 진단은 굉장히 한동훈 대표로 보면 좀 냉혹한데요. 뭐냐 하면 끌려다니다가 쫓겨날 것이다. 뭐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최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예. 말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백척간두에만 서면 가만히 있으면 진일보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디뎌야죠. 예, 백척간두에 선 사람은 예.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예. 하늘의 뜻까지 우주의 기운까지 동원해서 자기가 살기 위한 길을 택하기 예. 때문에 때문에 진일보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고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 길이 없나를 찾아야 돼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타협해서 연명하는 길을 택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